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특이점이 온 로보티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로봇주가 뭐 동반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채널을 통해서 아마 로보티즈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말씀드린 가격에서 10배가 올라왔죠.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는데 오늘 또 특이점이 좀 와가지고 관련된 정리를 좀 하죠. 자, 2025년 작년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처음 우리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물적 분할 로보티즈가 물적 분할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또 한바탕 소동이었습니다. LG화학이 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하고 이렇게 물적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물적 분할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니까. 근데 이제 로보티즈 사업 액추에이터와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얘는 괜찮다. 다른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때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0배 갔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을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즈음에서 한 3월 정도에 로보티즈 대표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가 연내에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안에 피지컬 AI 기반 작업용 로봇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회사가 어떤 비전을 내놓으면은 지키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2025년 작년 5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큰 거였어요. 여기 중앙아시아에 베팅했다. 공장을 위해서 뭐 한국에 짓는 것도 아니고 중앙아시아 쪽에다가 베팅을 했다.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은 굉장히 큰 내용이었는데 또 그걸 간과하신 분도 많죠. 자, 그 이후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로봇을 만들어 뚝딱 보여준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에 인수가 됐죠.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면 로보틱스는 이런 로봇을 만들었죠. 물론 이제 글로벌 1티어 기업과 비교한다 그러면 테슬라나 피겨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해 보이지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로봇이라는 것은 쓰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투기도 5세대 전투기가 있고 4.5세대, 우리가 4.5세대죠. 뭐 4세대 전투기, 3세대 전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분쟁이 있어서 잠깐 정찰 출동하는데 5세대 전투기를 띄우면 되겠습니까? 비용이 말이 안 되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에 따라서 비싼 로봇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냥 간단한 로봇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쓰임이 다르죠. 중국 로봇과 테슬라 피겨 AI 로봇이 쓰임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작년에 로보티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레인보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PSR 218배가 되고 그다음에 로보티즈가 PSR로 이제 한 25배가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차이가 많이 되냐? 이 갭은 말이 안 된다. 레인보우 주가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키높이를 맞추든지 아니면은 로보티즈 주가가 올라가서 이쪽으로 키높이를 맞추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자가 나왔죠. 로보티즈가 올라가면서 레인보우 쪽으로 주가를 맞춰 들어간 겁니다. 자, 그게 진행이 됐었다는 거. 그 당시는 실적이 아직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2025년 작년 8월에 노란봉투법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오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로봇 노동력에 대한. 그리고 그쯤에서 작년 여름 정도에서 굉장히 로봇들이 힘이 세지고 정교해지고 이게 계속 나왔죠. 뭐 피겨 AI 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탁기에 빨래를 집어넣는 모습. 유니트리의 로봇이 짐을 메고 한 3시간, 4시간 등반을 같이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보선 다이나믹스, 현대차 자회사 보선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그런 움직임과 또 비상 돌발 사태 대처 능력까지 있다는 거,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였죠.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연초 기준으로 해서 로보티즈가 드디어 10배를 갔던 겁니다. 물론 제가 추천한 가격에서는 그 당시에 6배를 갔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딱 10배 간 겁니다. 이게 텐베거죠. 아마 평생 투자하면서 이런 종목을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쭉 동행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 몇 번 가고 뭐 또 빠지고 또 상한가 갔다 빠지고 할 때, 야, 상한가 30% 먹고, 야, 땡큐 나왔던 분들은 이 10배를 못 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오늘 굉장한 강세를 보이는데, 자, 그 이후 2025년 12월, 작년 12월에는 아까 우리 어, 기사 하나 봤지 않습니까? 연관돼서 우즈벡 정부가 로보티즈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해 한 7월 정도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로보티즈는 계속 뭔가를 해요. 작년에 또 유상증자까지 단행을 했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죠. 그 돈으로 공장 증설, 기술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손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로봇손이 로봇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선은 중요한 게 헤드, 이 머리가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관절, 그러니까 뭐 팔, 다리, 손가락 모든 몸통에 들어가는 이 관절들, 이게 액추에이터죠. 이 액추에이터 가격이 거의 전체 하드웨어, 로봇의 하드웨어의 한 40%는 차지해요. 절반 이상. 한 40에서 50 차지합니다.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 액추에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손. 이게 중요하죠.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젠3 이제 공개를 곧 앞두고 있는데, 손 때문에 아직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식에 대해서. 로보티즈하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의 작동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어쨌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한 20등급 정도, 20등급의 아주 높은 등급의 손을 완성을 시켰는데 가격은 1,000만 원 아래로. 굉장히 싼 거예요. 비싼 건 뭐 1억도 넘어가니까 손 하나에. 그죠? 자, 손까지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런 상반신만 있는 로봇에서 드디어 다리까지 달린 이런 로봇 완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니트리 로봇하고 비슷해요. 이게 올해 4월입니다. 뭐냐면 계속 로보티즈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다른 어떤 국내 로봇 회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게, 이런 로봇을 보유하고 있으면 돈이 되느냐? 로봇도 이제 물론 아직은 돈이 되는 단계는 아닌데, 로보티즈는 굉장히 빨리 지금 매출이 나고 있어요. 실적이 나고 있다는 거. 지금도 흑자 기업이거든요. 로봇 기업 중에서 몇 안 되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돈을 벌 데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벌고 있는 곳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치 미니라는,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해요. 리치 미니라는 작은 어떤 귀여운 로봇, 장난감 같죠? 요게 PC에 연결시켜서 뭐 챗GPT나 연동시켜 움직일 수 있고, 관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있죠, 앞에. 또 대화도 하고 서로 쳐다보기도 하고,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보고 분석하기도 하고. 예. 마치 뭐 우리 그 반려동물 같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미니 로봇인데,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움직임이 있으면은 모터, 액추에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로보티즈 거예요. 요 한 대의 로봇에 들어가는 게 9개 정도입니다. 미니 액추에이터니까 한 개에 얼마 할까요? 한 2만 원에서 한 4만 원 할걸요. 대충 잡아도 3만 원 잡아도 거의 한 20만 원 넘죠. 한 30만 원 가까이 되죠. 한 대당 들어가는 게. 로봇이 40만 원이거든. 근데 아무래도 대량 공급을 하면 가격은, 비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급 기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 로봇은 절반 각 정도가 액추에이터 값입니다. 이런 게 잘 팔리면, 요런 로봇이 한두 개 아니죠. 니들 로봇 만들어, 내가 액추에이터 대줄게, 이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나고 있다는 거. 그죠? 자, 매출을 내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방법. 이것도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남들이 로봇을 만들 때 거기에 액추에이터를 제공하는 방법. 물론 당연히 여기 다 이게 들어가 있죠. 로봇도 팔고 액추에이터도 팔고, 이게 가장 커요. 액추에이터 판매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우리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주도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나와도 대부분 NR이야.
목표가가 없어요. 근데 거의 몇 안 되는 기업, 증권사 목표가가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왜냐면 얘는 매출이 나고 공장 증축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서거든요. 예전에 우리 2022년 3년 그때 이전지가 급등 나올 때 그때 뭘로 도대체 실적을 잡았을까요? 대부분 다 공장 증설하는 공장 증설 계약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목표가를 올렸죠. 아, 내년에 얼마, 2025년에 얼마, 2027년에 또 GM과의 공장 증축이 있어. 그럼 그 공장 숫자하고 안에 들어간 캐파를 계산해 보면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고. 대부분들은 그게 없어요, 로봇들 아직은. 근데 여기는 이미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증권사 최고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리포트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아주 심플한데 직관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은 PER 같은 그런 개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순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PSR로 많이 계산하는데 중국 업체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PSR은 25배를 받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도 똑같이 적용을 받자. 지금 앞으로 한 100만 개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아마 매출이 나올 것이다. 작년에 액추에이터 판매량이 한 30만 개가 팔렸어요. 작년에. 올해는 지금까지 벌써 40만 개야. 40만 개인데 국내 생산 캐파가 30만 개밖에 안 돼요. 벌써 오바거든요. 그래서 오즈벡 이 공장을 빨리 가동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개 액추에이터가 팔리고 25배를 적용하면 로보티즈 시가총액은 약 4조 5천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얼마죠? 시총 4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100만 개만 팔려도 지금의 시총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즈벡 공장의 캐파가 500만 대입니다. 500만 대예요. 대충 계산이 섭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얼마 매출이 나고 정확하게 얼마가 그 주가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지는 대충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음 모멘텀은 아마도 그 수주 모멘텀, 뭐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까처럼 작은 로봇 회사들이 뭐 아니면 시험용이나 아니면 뭐 저는 아까 보셨던 거, 저는 작은 로봇이 팔릴 때마다 꾸준히 나가는 거,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이 계속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큰 어떤 매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아까 이족 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도 뚝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방 만들었어요. 액추에이터가 있으니까. 뚝딱 만들어서 뭐 걷고 뛰고 춤추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얼마나 학습을 통해서 이 우즈벡에 있는 공장에는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로봇도 뭔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 빨래를 개는 모습, 설거지를 하는 모습, 하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계속 로봇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보티즈는 데이터 센터까지 있어요, 지금. 어쨌든 현재 로봇을 학습을 통해서 이 로봇이 꾸준하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마다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죠. 중국의 유니트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뛰다가 그 다음에는 걷다가 뛰다가 춤을 추다가 지금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서커스에 가까운 모습을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또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즈벡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면 어차피 로봇은 미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1티어 로봇, 이 브레인과 액추에이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비싼 로봇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좀 저가형 유니트리 로봇이 한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전후죠. 그 정도 가격. 만약에 중국의 부품 공급이 없다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한 4, 5만 달러 할 거예요. 원래 한 2만 달러에 공급한다 그랬거든. 어림도 없습니다. 네. 중국 부품이나 중국 생산 없이는 힘들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자체로 지금 한 1,000만 원, 물론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중국의 어떤 대항하기 위한 대항마가 되는 게 바로 로보티즈죠. 여기도 1,000만 원 내외로 나와요. 손도 1,000만 원 안쪽이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심플하게 놓고 보면 정확하게 얼마 갈 거야 이것보다도 대충 룸이 얼마까지 열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